안녕하세요. 신지원 에듀 전기기능사 제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오늘은 챕터 7 배전반 및 분전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전반 공사입니다. 배전반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배전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등 설비의 운전이나 제어, 그리고 전동기의 운전을 위해서 스위치, 계기, 릴레이 등을 이제 그 일정하게 넣어서 관리한 장치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 설치 장소는 안정되고 노출된 장소, 그리고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등에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모두 이제 관리가 여기서 우리가 관리가 이제 용이해야 된다.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전반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폐쇄식 배전반이 있고, 두 번째는 데드 프런트식, 세 번째는 라이브 프런트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쇄식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데드 프런트식 배전반의 옆면 및 뒷면을 폐쇄를 해서 만든 것으로 큐비클형 배전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금속재 상자 안에 조립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점유 면적이 작고 운전 및 보수 안정성으로 공장이나 빌딩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장이나 빌딩이나 전기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수험자분들이 전기 시설이나 혹은 이제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변전실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큐비클형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모나게 정면이 있고 측면과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이 있었을 때 이곳들이 모두 막혀 있는 것이고 전면은 이렇게 도어가 하나 달려서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전반입니다. 데드 프런트식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기와 개폐기 조작 핸들만 배전반 표면에 위치하고 여기 이 표면에만 위치하고 모든 기기류 및 개폐기와 무선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제 완전히 어떤 조작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값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 부분과 개폐기 무선은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라이브 프론트식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기, 개폐기, 계정기, 계기가 배전반 표면에 부착된 구조이다. 전부 배전반 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부분 표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데드 프론트식과 라이브 프론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윗면, 옆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식 배전반과는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반은 배전반의 최소 유지거리인데요. 배전반의 최소 유지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사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기능자, 모든 부분에 전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외워주시면 좋고요. 혹시 외우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만큼은 꼼꼼하게 전부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별 5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 유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압 배전반을 운전한다고 했을 때 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배전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앞면 또는 조작계 측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앞에 F고 여기가 백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의 거리가 최소한 1.5m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막혀 있는 곳과 뒷면 점검면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을 얘기하고요. 열상호관, 점검하는 면에서 열상호관은 양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다 짓더라. 변압기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전반 안에서 폐쇄형보다는 거의 이제 노출되어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 노출되어 있는 변압기에서 각종 이제 거리들을 상호간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최소 유지거리를 놔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수전 설비를 특별구합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기 위해
앞면거치도 몇이냐? 특별고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있죠. 특별고압은 앞면이 1.7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전용 기기입니다. 배전용 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계기용 변성기부터 보게 되면요. 약어로는 이제 MOF, 미터링 아웃핏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캡코라인, 한전라인에서부터 빌딩 하나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MOF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MOF는 만약에 내가 빌딩 하나를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면 그 빌딩 전체 사용량에 대한 사용량을 이제 계측을 하는 것인데 이 MOF 안에는 PT, 계기용 변압기와 CT, 계기용 변류기가 함께 들어가 있더라. PT는 이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고요.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줘서 이제 어떤 변류비와 변성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계기용 변압기는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고요. 계기용 변류기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이제 계기용 변압기는 회로의 병렬로 접속을 하고 계기용 변류기는 직렬로 접속을 하더라. 이 말도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압을 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전압계를 달아야 되고요.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달아야 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로기인데요. 단로기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트 스위치라 그래서 설비 계통의 보수, 점검, 시험 시 무부하 상태인 전로를 개폐하는 기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기를 열어둔 상태에서 개폐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MOF 하단에 이렇게 DS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오직 어떤 라인에서 온, 오프, 개폐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폐를 할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먼저 열어둔 상태에서 개폐를 해야 되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 MOF 사진과 DS의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인데요. ASS라는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라고 이제 약호를 가지고 있고, 수용과 군에서 지락 및 단락 사고 시 전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고장 구간으로부터 신속 정확하게 차단함으로써 사고 확대를 방지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캡코라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옆 건물에 이제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 건물에 또 부하가 2개가 있었어요. 여기 캡코라인, 한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쪽 빌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 전류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이 옆쪽 빌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최상단에 ASS를 설치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그 파급 효과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요. 선로 개폐 같은 경우는 보안상 책임 분계점은 들어가는 부분에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보수 및 점검을 위해 전로를 개폐하는 기기이다. 단로기와 마찬가지로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하고 최근에는 LS 대신 AS를 사용한다. 즉 이거를 이제 LS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고장을 차단시켜주는 ASS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축 건물에서는. 다음은 부하 개폐기인데요. 일반형과 퓨즈 부착형이 있으며 삼상회로에서 전력 퓨즈 용단 시 결상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큰 전류 차단 능력은 없으나 정상적인 부하 전류는 차단간이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클로저인데요. 부하 측에서 지락 및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장 전류를 감지를 하더라. 그래서 신속하게 고장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폐로를 하더라. 그래서 선로의 영구적 사고를 방지하고 고장 범위를 최소화해서 섹셔널라이저와 조합하여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섹셔널라이저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리클로저다 라는 것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섹셔널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하 측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무부하 전압의 선로를 고장 구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개폐장치다. 리클로저의 후단에 위치하고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장 구간을 분리하는 개폐장치이다 해서 여기에 섹셔널라이저와 리클로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 표준인데요. 전격 전류는 작으나 단락 전류가 커지는 전력용 변압기와 고압 전동기 1차 측 회로의 각 상해. 1차 측 회로 각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3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각 상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컷아웃 스위치인데요. 과부하 보호용으로 쓰이고 1차 측의 각 상마다 취부해서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를 위해 사용된다. 역할은 같아요. 역할은 같은데 컷아웃 스위치 같은 경우는 10kVA 이하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 이상에서는 전력 퓨즈가 많이 사용됩니다. PF, 파워 퓨즈와 컷아웃 스위치, COS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호계정기인데요. 보호계정기 같은 경우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전반과 배전반, 제어반에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전기입력 유무와 부족과 과음 상태를 감지 검출하고 개폐를 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과전류, 과전화, 부족전화, 접지, 차동, 비율, 차동, 용도 계정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책에서 보게 되면 1번에서 15번까지 있죠. 기술사 문제에서는 사실 기술사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원리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종류를 보고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개폐장치 한 종류로서 과부하 전류, 지락 전류, 단락 전류 등 모든 고장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을 하여 누전 차단기 확산을 방지하고 전기 기기를 보호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단기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별 5개입니다. 이것도 기능사도 나오고요, 기술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능장, 기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이 약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쉽게 외우는 법은 차단기는 그냥 CB나 BB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유입 차단기 같은 경우 오일이라 그래서 앞에 오자를 딴 거고요. 진공은 벌크홈이라 그래서 진공의 앞에 V를 딴 거고, 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의 G고, 공기는 에어의 A다. 자기는 마그네틱의 M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다 보면 그냥 외워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차단기 종류는 전부 다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상용 콘덴서인데요. 유도성 부하로 지상전류를 상태를 시켜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콘덴서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진상용 콘덴서와 함께 쓰이는 기기가 있는데 이 방전 코일과 직렬 리히터더라. 방전 코일은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직렬 리히터는 제5고 조파를 제거를 하더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할 때 이런 모양으로 많이 설치를 해요. 여기 직렬 방전 코일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로 이렇게 델타로 콘덴서는 이거죠. 콘덴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다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SC, DC, SR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회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레기인데요. 전기 설비를 뇌서지와 같은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피레기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 이거는 기능사, 기능장, 기술사, 기사 모든 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요.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를 배우는 경우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모두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접지 저항값은요. 고압 및 특고압 전류에 시설하는 필기 접지 저항값은 15 이하로 한다. 그래서 고압, 특고압 접지 공사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계기용 변류기 CT의 설치 목적은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고요.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계전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페로 계전기다. 제가 아까 1번부터 15번 한번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었죠. 3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부하기기, 금속재 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장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 장치다, ELB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고 꼭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요즘엔 같은 경우는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을 CBT를 보기 전에 필기 시험일 때는 이제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CBT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전반 공사입니다.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에서 각 전기기의 기구로 배선하는 전선을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며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전력량계, 릴레이 타이머 등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금속 플라스틱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함을 쓰기도 하고 금속함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속함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되더라.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분전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지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1차 측으로 들어오고요. 229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2차 측은 Y 결선을 합니다. 자, 2차 측은 Y 결선을 하게 되는데 이 중성점은 접지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중성선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L1, L2, L3라고 했을 때 일단 이 L1이 여기는 이제 흑색 이 부분, L2가 이 부분, L3가 여기는 이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뉴트럴은 여기는 백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전압과 선전압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상전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L1과 N을 측정을 했을 때 몇 볼트가 나오냐. 선전압 같은 경우 각 선간에 몇 볼트가 나오냐인데, L1과 L2를 쟀을 때, L2와 L3를 했을 때, L3와 L1을 했을 때 이제 몇 볼트가 나오냐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380볼트입니다. 전동기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상과 뉴트럴 사이의 전압은 220볼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는 여기는 220볼트가 많고 380볼트는 뭐 환기 시설을 위한 전동기를 돌릴 때도 있고요. 실제로 삼성 전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여기 2차, 여기에는 2P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인에 백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P 차단기의 2차 측에는 220V가 흐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옥내 저압용 배분전반의 시설인데요. 먼저 시설 유의사항으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만 1회선의 간선이라고 하는 거는 L1, L2, L3, N 그리고 접지까지 P2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전원 1회선의 간선만 공급을 해야 되고요.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에 가까운 곳에 사용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떤 기구가 고장났을 때, 누전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분전반에서 차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옥내 저압용 배준반 시설에서 박스 도어 커버의 두께인데요. 금속재 캐비넷과 합성 수지재, 플라스틱이죠. 요런 이제 그 두께, 도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문제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있지만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책에 있으니까 내용은 넣어놨고 하지만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전반 공사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기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분기로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3번이죠.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 놓는다. 됐고요.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기능사를 딴 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시험식도 보지 못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일단 기출문제를 많이 보지만 이런 문제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7 우리 배전반과 분전반 공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